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빅3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이 올 하반기 설비 투자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해 반도체 라인 증설 경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9일 시장 조사기관 IC인사이트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016년 하반기 자본적 지출 전망치는 75억 6,100만 달러로 상반기보다 1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일감이 1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9일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한국의 수주잔량은 2,387만 CG치로 2003년 11월 말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7월 자동차 수출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9% 감소했고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로 내수도 전년보다 12.1% 줄었습니다. 다만 국산차의 내수 판매 점유율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87.4%를 기록했습니다. 7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에 이어 1%대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중국의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해 예상치 1.8%에 부합했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오늘 장중에는 2040선을 돌파했고 현재는 안착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장 초반에 700선을 살짝 돌파한 이후에 현재는 690선 후반대에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더 간다, 이제 다 왔다라는 사이에서 시장의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환율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에 1110원대를 이탈한 이후에 오늘 장중 반등 시도에도 불구하고 1110원 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외국인의 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랠리는 진행 중인지 이제 막바지인지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돌파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월 9일 화요일장 현재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시죠. 네, 현재 코스피는 0.5% 오른 204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출발은 2033포인트 상승 출발해서 꾸준히 상승폭을 늘리면서 2040선까지 돌파를 하고요. 현재는 안착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중 고점이 2043포인트고요. 현재는 0.56% 오른 204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46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559억 원 매수 우입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6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697포인트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입니다. 장 초반에는 700선 살짝 돌파하면서 장중 고점 701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고 또 매도했던 개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또 돌아서면서 상승폭은 줄었지만 제한되고 있는 정체되는 횡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저점 697포인트로 현재 지수는 6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700선 얼마 남지 않았죠?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284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 53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했던 기관 쪽에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2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 흐름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40선까지 돌파한 상황인데 더 간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제는 환율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장 이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상단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에도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그간 많이 올랐던 업종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짐에 따라서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지지하는 한 축이었던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까지 확산되는 가운데서 오펙 산유국들이 이제 9월 중에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좀 유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쪽에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유가가 다시 이제 41달러 선에서 43달러 선까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쨌든 리스크 온 심리 현상을 계속 좀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율 측면에서도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이 1,100원, 1,110원에서 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일 그 S&P의 국제 신용 평가사인 S&P에서 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그런 측면, 그러면서 원화의 절상 기대 심리를 높였다라는 측면에서 좀 외국인 어떤 좀 순매수세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도 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이제 기관들이 사실은 어제는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좀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시장이 건강한 어떤 순환매로 돌아서기에는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상단은 조금 더 열어둘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레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그간 큰 조정 없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여기서 좀 당분간은 순고르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순매수도 계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순매수 강도 자체는 좀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좀 투자자들이 좀 고려할 만한 변수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코스피가 조정 없이 랠리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좀 주목해봐야 할 변수와 함께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장 내일에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금 어제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7월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생각보다 수출의 회복세가 상당히 더디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위안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3% 가까운 수출 증가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건 온전히 위안화 약세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중국 경기가 그렇게 안정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출의 감소폭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중국향 수출도 그렇게 회복을 당장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한은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한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8월 달도 지난 7월 달과 마찬가지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효과를 좀 지켜보고자 하는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려되는 게 지금 국내 3분기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7월달 수출도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지금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어떤 그런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추경의 어떤 심의가 상당히 더뎌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 추경이 실질적으로 집행된다 하더라도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재고 효과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 경기를 좀 지탱할 만한 어떤 요인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매크로 상황 혹은 이제 그에 준하는 어떤 주요 변수들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크게 뭐 시장이 빠질 만한 리스크 요인이 없습니다만 반대로 시장을 다시 여기서 들어 올릴 만한 어떤 매크로 모멘텀도 좀 약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원화가 뭐 추가적으로 뭐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110원 어떤 주요 지지선이 깨지고 난 이후에 외환 당국의 어떤 개입 경기 심리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 어떤 레벨 상승을 제외하고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만한 어떤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룸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감안하면 좀 저희는 계속 어떤 매크로 모멘텀 측면에서의 어떤 코스피 상단은 여전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상당히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 이슈 정리와 함께 전략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 특징주까지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2043포인트, 코스닥은 700선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 어제 이제 계속 나왔었던 흐름인데, 이제 비정상적인 좀 흐름이 좀 잡혔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전일 주말에서 이제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계속 움직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종목들도 움직이고, 코스닥 종목도 움직여야 되는데, 코스피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게 2030선을 뚫고, 오늘은 연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거의 이제 3거래일 동안, 이제 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돌파하고 현재 2043까지 강하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바닥 종목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과거와 좀 틀리게 코스피 종목들도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뭐 조선주도 많이 움직이긴 했었지만 최근에 좀 움직였을 뿐이지 차라리 큰 흐름을 봤을 때서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 그 다음에 은행주들, 증권주, 그 다음에 건설주, 그 다음에 뭐 IT들도 아직까지 차별화의 흐름들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강세는 좀 이어질 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의 시장 흐름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2050선 돌파 흐름은 단기적인 상승권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흐름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에서도 음봉으로 마감됐고 장중에서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다시 700선을 돌파하기 좀 직전에 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이슈들이었죠. 이제 대기업들, 이제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누르는, 그래서 좀 비정상적으로 종목들이 좀 못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결국 해외 증시들 어제 이제 일본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중국도 크게 안 빠지고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들도 경제 호조 속에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게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지수도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도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들도 결국은 움직여줘야 되는 흐름들로서 키 맞추기 결국 나올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은 좀 조정을 좀 보고 있지만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700을 돌파를 하고 다시 710선도 돌파하면서 720, 3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 나올 수 있다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단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업종별로의 흐름도 짚어보겠는데요. 강세 업종 그리고 약세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조선업종이 오늘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좀 강한 흐름이 어제 오늘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조선업종들이 이제 긍정적인 이제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최근 조선업 주가가 강세가 이제 실적의 개선에 대한 실마리가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적 개선들이 현재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이제 분석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서 이제 앵커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슈 중에 일감, 그러니까 조선업종의 일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최저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서는 계속 상승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업이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1등 그런 이제 수출 기업으로 이제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작년도에서 이미 많이 따라잡힌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많이 그 자리를 많이 내줬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업종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강세가 좀 나오긴 하지만 반등 나온 이후에서 또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자, 포스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자, 어제에서 강하게 빠지다 오늘 3%대 좀 강하게 좀 들어주고 있죠. 이제 미국 관세 이제 반덤핑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재소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악재 부분 해소내기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다시 2050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악재에서 빠졌던 종목들이 좀 반등세를 좀 주는 것 같고,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업종들도 그동안에서 많이 빠지고 좀 많이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좀 많이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지만 얘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긴 호흡으로 볼 때에서는 장기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세 섹터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 은행 업종이 아닌가. 그래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은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금융지주,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거의 코스피 흐름하고 많이 닮아 있죠. 지금 3일 동안 연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데 코스피 시장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IT하고 금융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증권주들은 좀 많이 움직여줬어요, 먼저. 근데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들이 은근슬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고용지표 이제 호조 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제로금리 속에서 그래도 실적을 2분기 때 그래도 잘 버텨온, 그래도 괜찮게 나와줬던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더욱, 좋은 그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들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닌가. 또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종목을 담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은행주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은행주들이 아마 이번 시장에서는 은근슬쩍 히어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악재 부분들도 없고 그동안에서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은행 업종이 오늘 그래서 은근슬쩍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세 업종으로 현재 조선과 철강, 은행 업종까지 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약세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약세 섹터는 사실 오늘 지수가 2050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업종이 사실 다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증권주들만 오늘 조금 소외를 좀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은행 업종이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들이 쉴 때 다시 증권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또 증권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은행주들이 쉬는 이런 순환매적인 성격이 좀 나올 것 같고 굳이 약세 업종을 뽑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업종 자체가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이 좀 약한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 그리고 종목별로도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업종들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특징 주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SKC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SKC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SKC 그동안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한번 SKC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C 자체 지금 이제 일봉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가게 되면 아마 보일 겁니다. 자, SKC. 자, 지금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줬는데 이게 방송에서 몇 번씩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주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그 이전에서는 SK 이노베이션도 이와 같은 위치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대바닥이라는 차트인데요. 이렇게 긴 흐름을 봤을 때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 흐름 나옵니다. 자, 길게 봤을 때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보이는 흐름들이 있죠. 자, 이렇게 대바닥을 찍고 있는 이런 패턴에서는요. 긴 흐름 속에서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중바닥형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서는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성장 전망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서 있어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많이 부진했던 부분들은 향후 앞으로 실적 부분들은 다시 좋아지면 되는 부분들인 거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환매성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업종적으로도 이제 화학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나온다 그러면 SKC는 그동안에서 소외받았던 종목으로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이익 같은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정도는 지금 상승을 지금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순이익이 이제 107%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름 부분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태양광 사업 매각을 통해서 아마 다각화를 조금 영위하면서 앞으로는 한 35,000원에서 4만 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도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샘표식품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고요. 식품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샘표식품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변경 재상장된 첫날인데 샘표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샘표식품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린 흐름인데요. 이 점도 이어서 짚어볼까요? 네, 자, 오늘 분할상장 첫날이었는데요. 자, 아침에서 장세 좀 흔들릴 때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이슈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상장을 했을 때에서 급등락이 심한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쫓아가서 매수하신 부분들은 결코 이렇게 오른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샘표식품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할상장하기 이전에 종목을 들고 있던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적으로 매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으로 지금 변모했기 때문에 일단은 쫓아가시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만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샘표식품도 현재 13%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접근하시는 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평가를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산업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종목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오늘장 강한 상승세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19% 정도 오르다가 현재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음봉이 형성이 된 상황인데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의해서 강세를 좀 줬던 이제 아마 이게 오늘 뉴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240선 저항받고 지금 윗꼬리로 쭉 빠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윗꼬리 달리면서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거를 지금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밑으로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싸다고 접근하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우리 사주 조합으로 변경했다는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장중에서 급등세를 장중에 펼쳐줬었죠. 그때 이제 장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49%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해서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위쪽에서 버텨주거나 아니면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침에서 강하게 15분 만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상한가 가듯이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밑으로 거래심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은 단기성 자금, 이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를 아마 지금 장중에 공시를 보고 혹은 이거를 들어갔다가 단타를 치러 들어가다 물리신 분들은 반등시 아마 내일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등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키스톤 글로벌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전지인 바이오팜의 상장 심사 청구 소식에 오늘장 좀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현재는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포착을 하시는지요? 자, 지금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전진 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이 이제 강세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지금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이제 62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거래량도 실린 것도 아니고, 이슈는 나왔지만 주가 흐름들과 거래량은 그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을 강하게 줬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때가 7월 5일인데, 거의 쌍봉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 차트를 볼 때에서 거래가 실렸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실리지 않았으면 그냥 속임수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고점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윗꼬리가 강하게 실렸다는 얘기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고점에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누군가 매도를 한 겁니다. 누군가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샀겠죠? 예, 그래서 물린 사람들의 매물대들이 여기에 꽉 차 들어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반등을 줄 때 당연히 빠져나야 되는 종목이고 이미 고점에서 세력들이 한번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중장기로 볼 때에서 아마 개인들이 좀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서 네. 아마 이런 이제 이슈적인 이제 전진 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슈를 여러분들 따라붙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차후에 다시 단타를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접근 못하도록 제가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750원 그러니까 750원으로 한 반토막 나면은 매수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이런 종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진 바이오팜의 상장 심사 청구 소식에 키스톤 글로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접근하지 말자라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변동성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다라는 분석을 내려주셨고요. 이번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의 엇갈린 움직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이 좋았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이수화학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5% 정도 뛰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에 실적 호재가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수학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좀 떠있던 종목이었었어요. 자,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줬고,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은 좀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매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닥을 찍었던 이제 3포인트죠. 이제 저점 부분은 3번을 찍은 자리에서 이제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17,000원 좀 지지를 한 상태에서는 박스권 고점에서 여러분들 좀 매매적으로는 접근을 가능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분들 별로 접근 안 하세요. 그 포인트가 오히려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면 개인들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슈적인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엑셈이라는 종목을 지난주 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으로 딱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엑셈하고 그다음에 SK노베이션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엑셈 같은 경우는 그때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기억 안 나시죠? 화요일 날 그때. 자, 나와서 SK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엑셈을 딱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엑셈을 좋게 말씀드린 이유에서 8월 2일 날 그 다음 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천냥봉의 거래가 실리는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에서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매매를 하실 때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래서 엑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서 정말 급등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지난주 화요일 날이면은 아마 요날 포인트일 텐데 급락세도 없고 급등세도 없고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서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이수학 같은 패턴들 나쁘진 않습니다. 이수학 같은 패턴 나쁘지 않지만 이거 고점에 떠 있는 매매꾼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엑셈과 같은 그러니까 엑셈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엑셈처럼 바닥에 있는 아니면 SK이노베이션처럼 거래소에서 대형 종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서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눌림목을 주고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패턴들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려고 노력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은행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은행주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츠스킬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2.2% 감소를 했습니다. 주가도 워낙 약세 추세였는데 이번에 실적 악재까지 겹쳐지게 되니까 주가가 좀 크게 밀리는 것 같아요. 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 일단 실적 부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실적 부진 나오기 이전에서 주가는 하락하기 위해서 네.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이미 벌써 차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만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다고 질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도 사고팔고 할 때에서는 차트를 보게 돼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차트 안에 모든 뉴스들이 녹아 있거든요. 자, 보게 되면은 이미 벌써 그러니까 기관 물량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개인 물량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서부터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음봉이 발생되고 있죠. 이렇게 네. 빨간색이 많기보다 음봉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도 음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실적 부진이 나오기 이전에서 빠질 궁리를 벌써 다 해놓고 지금 빠지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세 부분들이 지금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약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요 종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조심하시면서 추가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반등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전까지 해서는 절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반대로 계속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고 약세에 있는 종목들은 철저히 지금권에서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수가 2050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할 때에서 약할 때에서는 약한 종목도 공략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요 약한 종목들은 절대로 기피하셔야 됩니다. 약한 종목 공략할 게 아니고 강한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평가시겠네요. 근데 아마 정리를 하라 말씀을 드려도요, 손절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손절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서는 만약에 65,000원에 매수가 있다면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은데, 저걸 8만원, 9만원대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결론이었고요. 이번에는 다날의 급등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켓몬고 결제업체죠. 영국의 뱅고와 이 관련 결제 사업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오늘장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로 급등을 했고 현재 26%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날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다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결제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쪽 결제 관련주 홍채인식 때문에 이제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이쪽 관련주 좀 강세를 좀 보여준 것과 더불어서 일단은 이제 포켓몬고 결제업체 뱅고 제휴 협의에 의해서 소식이 급등해서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서 계속 약세를 보였었던 이제 다날이었는데 최근에서 이제 7월 중순이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거의 1년 동안 계속 약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 7월 달서부터 거래가 한번 실리더니 강하게 한번 뻗어주고 그리고 지금 조정을 한번 마무리를 하고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3일 동안에서 반드시 강하게 계속 뻗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강하게 위로 뻗어주질 못하면 아마 이 이슈로 인해서 단기 상투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상투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갈 거면 빨리 3, 4일 안에 무조건 강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네. 조정이 좀 작고 계속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과 모레 흐름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초보자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선수들 매매급으로 매매하신 분들 분 차트를 보면서 공략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에서 7,750원을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손절선이 대략 제가 한번 보니까 2% 정도,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게 깨졌을 때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빠질 때까지 들고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손절선을 잡고 매매하시겠다라면 가능.
그게 아니고 물리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는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단할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과 내일 모레의 움직임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한 추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정세가 조금 나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모베이스의 주가 움직임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7에 들어가는 이 S펜의 외장 케이스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장중에 상한가로 거의 급등을 하다가 현재 상승폭이 1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요즘에 이제 갤럭시 이제 노트 그 7에 대해서 예약 판매가 나는데 7보다 엣지 상품보다 6 엣지 상품보다 2배 정도 예약 판매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쪽 관련주들 초도 물량들이 이제 막 소진되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지금 펼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베이스도 오늘 장중에서 급등세를 펼쳐졌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고 나서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알도 봤듯이 급등세가 나오니 해서 이런 모양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알도 모베이스와 같은 모양이 나올까봐 단타로 손절을 잡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베이스 같은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지금 밀려버렸는데 아마 내일 정도에서 다시 오늘 시초가 갭을 띄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내일 양봉이 나오고 다시 이 상승폭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말아준다 그러면은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린 거 봐서는 단타 물량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다시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는 준 것 같아요. 단기 시세는 끝난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스윙적으로 볼 때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10,000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단기적인 시세가 지금 끝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봤던 종목이 바로, 단기적인 추세는 나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이 점 전략 세우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코텍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오늘장 4.9%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텍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코텍은 이제 수술용 시장에 이제 의료용 모니터를 진출하고 있는 이제 의료기기 쪽인 것 같은데, 좋네요. 지금 차트 모양이 전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엠텍이었죠? 네. 지금 제가, 명을 까먹었는데, 아까 전 여러분들한테, 엠센이었나요? 네. 엠센이 아닌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아까 전에 봤었던 건데, 여기 보면 나올 텐데, 엑센이었나요? 엑셈이네, 엑셈. 자, 엑셈의 지난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똑같은지.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요 모습하고, 자, 거래 실리는 천양봉. 거래 실리는 천양봉은 그 다음날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코센이 바로, 코텍이죠? 자, 코텍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엑센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아마도 요거는 내일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장중에서 매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장중에서 저점에서 하시면 내일 정도의 시세, 내일과 모레에서 시세 한번 나오면 5에서 10%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좋아 보이네요. 지금도 네. 접근은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도 접근하시는데 네. 이왕이면 장중에서 2~3%대로 한 12,700원, 600원으로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좋겠죠. 안 들어오면야 뭐 종가 부분에서는 사셔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코텍.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엑셈과 같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시고요. 살짝의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것도 현재 충분히 괜찮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즌인데요. 역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시젠도 지금 실적 기대감에 지금 거래에 실리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이 거래가 대량 거래에 실리면서 고점에서 이 장대 음봉이 좀 기분이 나쁜데, 자, 요거는 4만 원 정도의 이제 박스권 고점의 부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나오는 거래에 실리는 천냥봉이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코텍이죠. 이제 카지노 관련주로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그 모니터 그런 부분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하고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코텍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장대 음봉이라든지 저항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실리는 저항대들이 있기 때문에 4만 원 정도까지 보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거래량이라든지 좀 더 강한 물량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즌까지 모두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시즌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안 좋았던 종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인데요. 2분기 실적도 괜찮았었고, 일단 중국에 대한 보복 우려감에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파라다이스도 상당히 못 갔던 종목이고 그동안에서 이제 개인들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계속 기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7,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세는 좀 열어두고, 거기에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호재성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에서 18,000원, 19,000원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17,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세를 열어두고, 그렇게 지금 위치에서는 위험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폭 1.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단타를 칠 수 있는 분들은 작은 폭을 가지고 매매 정도는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으로 파라다이스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넥스트칩 한번 살펴볼까요? 반면에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소식으로 현재 3% 가깝게 내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2분기 영업실적 안 좋은 얘기로 좀 빠지기는 했지만, 이미 차트가 62선을 깨고 조정의 국면에 지금, 상황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네. 지금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늘 깨지지 말았었어야 됩니다. 오늘 안 깨졌다면 다시 7,000원 쪽, 7,500원 쪽으로의 박스권에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상승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오늘 전저점을 깨졌다는 얘기는 이게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서는 약세 흐름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이 종목은 만약에 최근에서 한 달 내에서 매매 접근하셨던 분들한테는 단기 손절을,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 더 추락하는 하락세를 염두를 하고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세가 좀 더 나온다 그러면 좀 심하게 좀 나오게 되면은 5,500원이고 좀 적당히 흘러내린다 그러면 5,900원, 한 6,000원 정도 한번 깨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조정 정도가 조금 더 나올 것 같네요, 얘는. 네. 네. 네,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부진한 나노신소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마찬가지 이제 실적 예상치 하회에 따라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좀 전에 봤었던 이제 종목이었죠. 그 종목보다는, 자, 좀 전에 봤던 종목이 이름이 이제 비슷하게 헷갈려서, 넥스트칩. 넥스트칩보다는 나노신소재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나노신소재가 그래도 넥스트칩보다는 좋아 보이는 이유는 61선을 지금 정배열로 돌려놓으면서 바닥 부분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까지 반등세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흔들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줄 때에서 혹시 2만 원대에서 2만 1,000원대에 혹시나 물려 있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 하려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좀 기회는 좀 남아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렇게 예상 실적 하이치 하락에 의해서 겁 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장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에 대한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 전반적인 이슈 점검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단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 하면은 앞으로 지수가 더 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보여주게 될까가 아닐까 싶어요. 랠리를 그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040까지 돌파한 상황에서 더 가게 될까 아닐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업종 가운데서는 강세 업종으로 은행 업종을 강조를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탑픽 종목을 찾는다면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탑픽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IT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IT 부품주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IT 부품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오늘에서 IT 부품주들이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서는 IT 부품주 얘기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래도 왜 은행주를 말씀드렸냐면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사실 이제 지수가 지금 장중에서도 지금 다시 신고점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2046.03을 좀 전에 갱신했다가 지금 204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삼성전자가 158만 원 오늘 거의 찍다 내려왔어요. 158만 원, 157만 9천 원인가 찍고 내려왔는데 요게 이제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만약 신고점을 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IT 쪽에서 얘기가 다시 나올 거고 요즘에 보면은 한 달 전에서는 그렇게 IT 부품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요즘에 들어서 또 IT 부품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반도체 장비 그런 이제 증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실적 수주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움직이려면 IT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계속 올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고점을 뚫고 움직이려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IT가 움직여야 되고 IT 다음에서 금융주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증권주를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주들도 사실은 금융주거든요. 그래서 금융 섹터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IT들 오늘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35,000원을 찍고 눌리는 것처럼 최근에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35,000원을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은 슈팅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 SDI도 은근슬쩍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 이쪽이 다 이제 IT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래서 IT들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기도 계속 이거 많이 빠져 있고, 많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대 이제 종목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셨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 결국은 돌아갈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새 6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IT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IT 부품주도 따라 움직일 것이고 그런 다음에 증권주 다음으로 이제 금융주 금융주들 KB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제 움직이는 거 봐서는 순환매로서 부산은행이죠. BNK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대구은행, DBG 금융지주, 대구은행도 여전히 바닥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도 여전히 바닥에서 아직 못 움직인 종목이고요. 과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도 마찬가지 모습인데 SK이노베이션 과거 움직이기 전에 언제적인 모습이냐면 작년 이제 9월달, 10월달 모습을 보게 되면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은행주들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서 이제 키 맞추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은행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은행주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모두 네. 좋다라는 평가라고 네, 해도 다 될까요?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지금 다 좋아요. 네, 멘토님이라면 어떤 종목을 사실지요? 피디님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제가 만약에 종목 산다 그러면 강한 종목과 순환매 종목이 있습니다. 네. 강한 종목은 지금 KB금융지주 쪽이고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쪽이고 약한 종목 쪽으로 순환매는 BNK금융지주인데 저라면 현명하게 반반씩 섞겠습니다. 그래서 예.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절반, 그다음에 네. BNK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를 절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RT와 금융주의 상승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도 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접근해보는 것 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종목 세일지에서 말씀해주셨던 테라세미콘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잠깐 AS를 짧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매수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현재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차트를 보면 지금 조정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한 며칠 정도 좀 약세를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IT들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IT들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사실은 안전한 종목은 그래서 은행주 쪽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 종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전희생 과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부품 쪽에서 오늘은 좀 조정 나오는 종목이 오히려 있고요. 오히려 그동안 못 갔던, 낙폭 과대, 제약바이오, 또 콘텐츠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조금 변두리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FTENE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나노 섬유를 사용한 각종 옷들, 신발들, 그리고 가방, 요런,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최근 또 올림픽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 땀 흡수가 또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이런 나노 소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섬유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또 기대감이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는데요. 나노 사업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의 어떻게 보면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 최초로 나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소재를 대량 생산 기술을 또 개발해서 상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더 적자 종목이었는데, 나이키와 좀 독점 계약을 한 이후로, 1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 시간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3분기보다 오히려 실적이 좀 본격화로 이제 나타나게 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산업은 나노 사업과 그리고 에너지 사업으로 좀 구분될 수 있는데, 나노 사업 쪽에서의 이제 실적이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날 부분이 이제 하반기 쪽에 대거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못 나왔던 공급체 제약 건수들도 아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하반기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고요. 그런 거를 조금 미리 반영을 한 측면이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관 수급이 계속, 붙다가, 순매수가 계속 붙다가, 어제,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크게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터라, 단기 고점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 한번 좀, 차익 실현 물량은 좀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역시 계속해서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대 주주가 요즘에 지분을 오히려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도 아마 공시가 나왔는데 최대 주주가 추가로 또 지분을 늘렸고요.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지분을 늘린 거는 그만큼 주가의 상승 룸은 더 확보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FTN이 단기 목표가 한 9,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손절가는 지정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7,000원. 어제의 저가가 되겠습니다. 7,000원을 허물지 않으면 그대로 좀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FTEN이었는데요. 금일 종가에 접근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9,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메리츠종금증권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7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마감 예상 체결 주수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현재 0.6% 오른 204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40선은 무난하게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출발 2033포인트 상승 출발한 이후에 저점을 더 낮추지 못하고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204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폭이 늘려진 이유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0.7% 오른 2045포인트 가리키면서 장중 고점으로 동시호가
진입한 상황입니다. 수급의 움직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 오늘장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8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94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반대로 좀 거세게 실리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세 방해하기에는 역부족의 상황입니다. 3천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장중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점이 157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또 사상 최고가 158만 4천 원 눈앞까지 두는 상황이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06% 정도 내리면서 156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현대차 자동차 3인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정수 멘토님과도 살펴봤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2.6% 정도 현대차 오르면서 13만 6,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은 어제 14만 원대 돌파를 했었고 오늘장 소폭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14만 원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0.7% 정도 내리면서 14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2%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SK하이닉스 0.29% 오르면서 3만 5천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현대모비스도 1.7% 정도 오르면서 자동차 3인방 모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는 26만 1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나흘째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3% 정도 상승한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현재 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주당 6천 원씩 오르면서 75만 5천 원 가리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장 초반에 화장품주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도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0.9% 정도 내리면서 37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0.6% 정도 오르면서 10만 원대 초반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죠. 신한지주 10만 원대, 현재 0.3% 정도 하락하면서 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가 현재 3.5% 정도 오릅니다. 어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에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주가 제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대제철도 주가 크게 오르면서 어제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 1.3% 정도 오르면서 22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요. KTNG가 1.6% 하락, 기아차 1.9% 정도 오르면서 현대차 3인방 모두 잘 가죠. 4만 1,7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예상 체결 지수는 700포인트입니다. 0.5% 정도 오르면서 700포인트 딱 걸려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체크를 해드리죠. 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700선 장 초반에 회복을 하면서 701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장중에는 697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다시 힘을 내주네요. 현재는 70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0.6% 상승으로 동시호가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수급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꾸준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장 초반 동반 매수하면서 701포인트 고점을 찍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현재 26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9억 원 정도 매수입니다. 결국 오늘장 코스닥의 상승은 외국인 쪽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현재 358억 원 매수 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 정도 오르면서 10만 7,100원대에서 움직이고요. 카카오가 현재 1.6% 정도 오르면서 9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CJENM은 0.4%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메디톡스가 오늘 시총 3위로 장중에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어제 엘러간이 메디톡스의 제품 이노톡스를 미국에서 임상 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덕분에 임상 진입을 못했던 이노톡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는 23% 정도 급등을 했다가 현재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죠. 7% 상승으로 45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52만 7천 원이었죠. 로에는 0.9% 정도 오르면서 8만 2,6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1.9% 정도 오르면서 12만 3,900원 가리키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지난주 신고가 16만 3,900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숨고르기가 나오나 있는데 오늘 전 소폭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0.2% 정도 올랐습니다. 코미팜은 1.8% 정도 상승 중이고요. 파라다이스 1.9% 정도의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 2% 정도 올랐습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마무리 깔끔하네요. 2045포인트 코스피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700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을 이정수 멘토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감 지수가, 장중 거의 고점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죠. 지금 흐름을 보니까요. 자, 업종 코스피 지수가 2045. 네, 지금 강세 흐름들 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5.405 마무리가 끝났나요? 네, 끝난 것 같네요. 자, 일단, 좋은 흐름입니다. 일단 이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2050선 돌파도 이거는 내일이면은 바로 돌파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2050이 아니라 2100, 2150도 얼마든 땡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가주는 이유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매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종목별 차별화의 장세들과 그 다음에 순환매 종목들은 계속 그래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종목이 다 움직일 거라는 생각들은 그냥 접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건강에 좋습니다. 그냥 종목별로는 여전히 좋은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좋은 종목들이라면 꾸준히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은행 업종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업종과 은행 업종들, 그다음에 증권주 업종들, 이렇게 금융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좀 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약세를 보여줄 것인지 조정을 받고 움직일 것인지 아마 그쪽 종목들에서 힌트가 나올 거고요. 사이드 종목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이제 건설주 흐름들도 아울러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업종의 이제 순환매라든지 차별화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중에는 700선 언저리에서 상승 흐름을 소폭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감 들어서 700포인트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코스닥 흐름들 아까도 짚어드렸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계속 차별화로 안 움직였었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결국 코스피가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올라간 폭이 없지만 오늘 양봉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내일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강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만 움직인다고 너무 소외받지 마시고 코스닥에서도 갈 종목들은 갑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순환변 장세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시면서 고점에 날아가 있는 종목들, 이슈적으로 막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슈에 맞고 빠지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잘 고르시고 강한 종목들에서도 잘 고르셔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일단 7월 이후 본격화된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7월 초에 114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까지 이제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110원 이탈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장에서도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과 함께 전망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장 초반에는 8원 정도에서 보합권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1105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제 있었던 S&P 한국 신용등급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제 전망치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신용대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많이 더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의나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9월달 같은 경우 FOMC나
BOJ 회의가 있는데요. 그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장세가 조금 유동성 장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1,100원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번에 신용 등급을 상향을 했던 게 작년에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한 번 더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요.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2015년 9월 16일 날 그때 당시에 환율이 1,17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1,163원까지 떨어져서 1.2% 정도 떨어지고 나서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정확하게 1,195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됨으로써 호재는 있었지만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3일천하로 끝났었습니다. 9개월 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겠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 모습을 결과적으로는 호재인 거는 분명하지만 아주 큰 호재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같은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호재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영국, 미국하고 호주하고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급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이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어제와 오늘장까지는 영향을 미쳤지만 향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더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힘들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 주식을 사고 그리고 달러를 계속 흔히말 팔고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좀 추세적으로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행 환율 같은 경우는 100엔당 1,080, 정확하게 이해하면 1,080원 정도 되는데요. 이 모습도 결과적으로 오전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는 1.2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나설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엔을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게 되면서 달러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6.34포인트로 0.18%포인트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엔화나 유로, 파운드와 그리고 프랑스 프랑을 약세를 만들게 되면서 지금은 원엔 환율이 지금 하락 추세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세적으로는 아직 형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 꾸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반등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인트가 3,016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3,000선을 탈환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정책연구실에서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금리나 지준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 거죠.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에 있는 정책들을 조율을 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감시를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은 없지만 공산당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절한 정책을 조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 인민은행에도 어느 정도 언질이 갔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탈환한 것 같고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6월달은 1.9였고 그리고 5월달은 2.0이었고 그리고 4월달, 3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2.3%포인트였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정부로부터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불황형 흑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 소비를 진작하고 시장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기대감으로 3,000선을 탈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웅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입니다. 한국의 6월 통화 공급 및 유동성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또 그리고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옥시 한국법인 본사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옥시 한국법인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결과 답변 태도 등이 불성실하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7월 재정 수지를 발표하고요. 일본은 7월 기업 물가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내일의 주요 일정을 먼저 살펴봤는데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멘토님만의 또 내일의 변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의 변수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유가하고 이제 환율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일정에는 뭐 그렇게 없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환율 부분들은 원화 강세가 좀 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1,100원 이탈되고 한 1,050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전에서는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에 이제 수출 업체들도요 자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는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이제 강세주, 그 다음에 뭐 약세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제 지금은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유가 부분들은, 상승을 준다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 봅니다. 왜냐면 유가가 뭐 $100도 아니고요. 이제 $40 이제 반등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지수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발목을 잡았었던 뭐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화 강세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수가 뭐 발목을 잡힐 일들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나오는 일정들에 대해서도 지수가 강할 때에서는 악재들은 항상 묻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강할 때에서는 악재들은 항상 소멸되게 있고 지수가 안 좋을 때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거나 자금들이 빠져나갈 때에서 그런 악재 부분들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과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장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강하게 사들어왔어요. 프로그램도 장중에서 코스닥과 코스피, 거래소와 코스피, 거래소랑 코스닥이랑 지금 양쪽으로 사들어왔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지수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외 시장의 일정에 맞춰서 흔들리기보다는 강세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보일지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내일장 전략. 자, 지금 지수가 2030 돌파를 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장중 수급을 보면서 한번 전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장중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천억을 지금 순매수로 들어왔죠. 코스닥도 367억 순매수로 들어왔고 개인들이 장중에서 순매수 많이 들어오다가 다 매도를 하고 지금 7억 정도 순매수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지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상승 부분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IT들과 금융주들의 상승들을 보게 됐을 때에서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지수는 그렇게 약하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T와 금융주들이 그동안에서 많이 쉬었습니다. 특히 네. IT에서는 삼성전자만 갔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이쪽 종목들이 끊지 않고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서 금융주를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건설주라든지 조선, 철강 이런 업종들도 지금까지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 업종들에 대한 악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운주들의 여전히 안 좋은 부분들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올라가는 데서는 업종의 순환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좀 강세로 움직여주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의 강세들의 흐름을 보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약한 종목들은 보지 마세요. 아까 전에 이제 현대중공을 얘기했던 거는 그래도 업종의 대표주잖아요. 그렇죠? 포스코도 업종의 대표주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대표격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약한 종목들, 부실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도 바닥권역에서 있는, 그러니까 철강업종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은데, 철강업종에서도 굉장히 부실주들이 있죠? 바닥권역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언제 움직일지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주 아무거나 주우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들, 그 다음에, 그래도 은행주들 시가총액으로 1, 2천억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무슨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땐 지금 구간에 손해매 업종을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가져가려면 은행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차트를, 그러니까 은행 업종으로 가게 되면 지금 원래 지수의 흐름들과 내일장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 BNK 금융지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모양을 보게 되면 상당히 모양새가 이쁜데 앵커님 봤을 때에서 파란색이 지금 많을까요? 빨간색이 많을까요? 보세요, 한번.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화면을, 자. 빨간색이 좀 더 많네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특징 업종 봤을 때에서 파란색이 많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파란색은요,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지금 앵커님 지금 땀을 흘리고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은지, 파란색이 많은지 그냥 색깔만 세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에서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는 빨간색이 많은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죠. 간단한 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도 파란색이 많은 종목들은 피하세요. 빨간색이 많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빨간색이 강하고 많을수록 지금 장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은행 업종들이 지금 구간에서 그래요. 바닥권역에 있고 만만하면서 올라간 것도 없고 빨간색으로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자, 건설 업종에서 현대건설을 그나마 찝었던 이유가 자, 건설주도 자, 보게 되면 빨간색이 더 많죠? 맞나요? 네. 네, 이렇게 빨간색이 더 많은 이런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지 반대로 거꾸로 있고 파란색이 더 많고 밑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차별화. 그래서 지금 장에서 차별화로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 선별한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동차주의 움직임도 조금 궁금한데요. 오늘 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동반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주가의 움직임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을 가지고 왕따주라 그랬거든요. 네. 하도 안 움직여갖고 왕따주 그랬는데 자, 네. 꼴등주들은요, 1등주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꼴등이 1등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으면 20등에서 19등, 18등, 17등, 16등, 15등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1등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을 흐르면서 어느 정도 반등주면 또 빠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감지를 하시면서 요거는 공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공략하겠다. 그러면 짧은 시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 줄 때 뭐 45,000원 정도 주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또 빠지면 다시 밑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대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나마 현대차가 좀 강하거든요. 강한 이유는 기아차보다는 대표성이 현대차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가 요즘에서 이제 반덤핑 얘기 때문에 이제 급락세가 나오고 빠져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포스코를 인정해주는 부분들은 그래도 업종의 1등이잖아요. 업종의 대표 주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동차의 업종의 대표 주격이라 그러면 현대차. 그래서 업종의 대표 주격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꼴등주라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코스닥 종목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상대적인 약세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 이러실 것 같아요.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보자면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또 종목별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짧게 조금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했던 이유들은 한번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볼게요. 업종을 보면 코스닥 업종들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오늘에서 드디어 양봉이 나왔죠. 내일 양봉 나오면 내일 좋은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물어보셨던 거는 왜 이렇게 내 종목은 안 갈까? 한번 코스닥 업종을 보세요. 코스닥 업종이 지금 7월 25일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8월 9일이잖아요. 7월 25일부터 지금 8월 9일까지 코스닥 업종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음봉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종목들이 가질 못하고 꾹꾹 눌러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서부터는 양봉이 나오면서 눌러놨기 때문에 가야 종목은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았다면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역에 있으면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시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에서 안 움직였다면 그리고 특히 IT 업종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T 업종들은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오늘 아주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